첫 소식은 캐나다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시위 리더 2명을 포함해서 수십 명을 체포했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저녁에 나왔는데요. 당국이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3주 동안 계속됐던 시위를 끝내기 위한 첫 조치를 취한 가운데 2명의 시위대 리더들이 10명 이상의 다른 시위 조직원들과 함께 목요일 저녁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거의 그냥 들어서 체포하고 수갑 채워서 체포하고 이런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락카 차들을 동원해 가지고 트럭들을 지금 다 견인해 가고 있는, 트럭 견인할 락카 차들을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이제 시위 주동자로 알려져 있는 타마라 리치하고 크리스 바버라는 2명의 리더를 체포를 했는데, 바버 같은 경우에는 불법 행위 상담, 법원 명령 불복종, 경찰 방해 행위 상담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하고요. 리치 같은 경우에는 경범죄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시위를 주도했던 여러 단체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프리덤 컨보이 2022라는 단체의 대변인인 다그너 폴락은 리치의 체포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으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티브 벨 오타와 경찰청장은 목요일 시위대에게 이제 떠날 시간이다라고 통보하고, 우리 도시에서의 시간이 끝났으니 당신들은 떠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경찰 측 입장은 뭐냐면 이미 2번이나 서면 홍보를 했다는 것이죠. 서면 통보를 했다, 해산하라는. 그리고 여러 차례 구두로 해산하라는 통보를 했으나 이것을 지금 듣지 않았다. 심지어는 법원에서도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위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강제 해산을 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그동안 쌓아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시내 중심부에 있던 견인차 몇 대가 일부 차량을 견인해가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들이 3주 동안 의회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바로 그 트럭들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 의회는 경찰이 자유호송대에 대항하기 시작하자 금요일 회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캐나다 경찰이 시위를 해산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시위 해산을 강제한다, 강제 집행하겠다라는 경찰의 움직임이 있기 1시간 전에 의회에, 그러니까 이 국회의장이, 의회의 하원의장이죠. 캐나다 하원의장이 앤서니 로타가 시위대와 저스틴 트루도 수상의 경찰들 사이에 충돌이 임박하자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시내 중심가에서 떨어져 있으라라고 하원 의원들한테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지역을 철수하라라는 이 하원 의장의 경고 요청은 오타와 경찰이 일반 경보를 발령해서 다음 조치를 발표하기 1시간 전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미 300대 이상의 트럭으로 구성된 의회 부근의 자유호송대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AP통신에 따르면 수십 명이 체포됐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어져 있고요. 시위대는 이전에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거나 의원들을 방해한 혐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3주간 내내 그 자리에서 그냥 시위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폭도로 몰려져 있는, 무슨 마치 반란군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국회가 경찰의 시위 해산을 위한 비상권한을 의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무슨 얘기냐면 법원에서 명령이 나오기는 했으나 그 법원에서 나왔던 명령은 트루도 총리 측에서 경찰한테 얘기해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산을 명령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승인해 주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정작 국회에서는 국회 앞에 있는 시위대를 강제 해산해라라는 결정을 국회의원들은 아직 내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원래 오늘 표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찰이 강제 진입해가지고 진압하겠다라고 딱 이 정보가 들어오니까 아예 표결을 안 해버리고 그냥 휴정을 해버린 겁니다. 휴회를 한 거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이 국회의원들이 모입니다. 그때 이것을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좀 무책임한 정치인들, 비겁한 정치인들의 모습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 시위는 자유호송대의 마지막 거점이었습니다.
트루도 캐나다 자유당 대표는 시위대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보험을 정지하겠다고 위협하는 비상 권력을 통과시킨 뒤에 캐나다 국경 주요 도로를 봉쇄하고 있던 많은 시위대 트러커들 다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다 집으로 돌려보냈죠. 트루도는 트럭 운전사들의 항의를 불법적인 봉쇄와 점령이자 캐나다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낙인 찍었는데 정작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시위대인지 트루도 자신인지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반성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애꿎은 시위대한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부르짖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는 그런 나라. 참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캐나다도 참 한심하게 짝이 없구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트루도는 이번 일에 대해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언젠가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빨리 잊지 않습니다. 오토와의 트럭 운전사들은 캐나다로 들어오는 배달 기사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항이 폐지될 때까지 자신들은 자리를 지키겠다.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요. 과거 뉴질랜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뉴질랜드에서 시위대가 한 200명 정도 시위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120명을 체포해가고 중간에 또 막 옷을 다 벗어제치면서 항의했던 여성도 그냥 짓눌러가지고 강제로 체포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시위대가 1,500명으로 늘어났던,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사실은 정부가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만히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닌데,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자리까지 나가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의 열성이 없었을 뿐인데, 시위대들을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는 경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화가 난 거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공격, 이런 표현을 어떻게 감히 국민들한테 막 함부로 갖다 쓰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들이 오히려 더 몰려 나와가지고 시위대가 1,500명으로 늘어나니까 경찰들이 뒤로 빠지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뉴질랜드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지금 오타와에서 이렇게 강제로 해산시키고 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캐나다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지게 될지, 그리고 또 이 모습들을 보고 있는 전 세계의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국민들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겁니다. 민주주의를 정말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자유의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그것은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바꿔서 이야기하면 공산당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민주주의로 가장하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 우리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그들도 다 민주주의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공화국이란 표현도 쓰고 있고, 그런데 이 나라들이 진짜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단순하게 투표권이 있다, 끝. 그들 마음대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투표권 행사했다가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서 숙청당하게 되기 때문에 행동의 자유가 없다. 먹고 살 수는 있고 열심히 일할 수는 있겠지만 자유는 없는 겁니다. 자유는. 권력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국민들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게 지금 문제인 것이죠. 지금 캐나다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다. 더군다나 미국의 바로 이웃 국가이고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에 하나인데 캐나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다.